차가운 차 한 모금이 입안에서 맴돕니다. 그날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찻잔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니? 누군데 여기 있는 거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신경생리학 전문의로 28년간 기억력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이민우입니다. 그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보다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제 이름조차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낯설었고 그 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 강인하고 지혜로우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한 가지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억을 되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학자들은 나이 들면 그런 것이라며 쉽게 치부해버리는 현상에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기억의 상실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고 확신했죠. 그날부터 저의 진정한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귀 뒤쪽의 풍지혈이라는 작은 혈자리가 굳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수많은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기억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굳게 믿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좌우명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풍지혈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상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지식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즉,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무료로 할 수 있는 건강 방법들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속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등의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 평생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뇌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 지나가면 점점 더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대화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하지만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울림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기억을 되찾는 놀라운 이야기, 기억력 회복의 희망을 담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고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 함께 알아볼까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첫 번째 핵심 발견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있었습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귀 뒤쪽에 있는 풍지혈이라는 작은 혈자리는 뇌로 가는 피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혈자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이 중요한 혈자리를 쉽게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자극하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귀 뒤쪽 풍지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방법이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며 말의 흐름이 더욱 유창해지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력 회복의 열쇠는 단순히 한 지점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는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등과 어깨의 상태 또한 기억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은 등과 어깨를 지나 올라가는데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혈관이 지나가는 혈류에 고속도로가 있었고 이곳이 막히면 뇌로 가는 피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등 풀어주기 자극법을 개발했습니다. 효자손이나 머리빗을 이용해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문질러주는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연구는 점점 더 깊어졌고 기억력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등의 혈류와 기억력의 놀라운 연관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흐름이었습니다.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 혈관이 지나가는 혈류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뇌에 제대로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중요한 혈류 통로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이 등의 근육을 굳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등 풀어주기 자극법을 개발했습니다. 효자손이나 머리빗을 이용해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문질러주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방법이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적용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등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집중력과 기억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놀라운 점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의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 둘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 걷는 것. 셋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방법들이 단순히 등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계속해서 인체의 놀라운 회복 능력을 발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의 세 번째 중요한 발견은 목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모든 혈관이 통과하는 목 뒤쪽 근육의 상태가 뇌로 가는 혈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목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높은 베개, 소파에 기대어 자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목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혈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목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뇌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목 주변의 신경과 혈관들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주요 경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이 중요한 통로를 심각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목 자세의 변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거북목 또는 전방머리 자세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목 근육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목 근육에 평소 무게의 30배에서 40배까지의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목 스트레칭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단 1분에서 2분 정도만 실천해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간단한 운동 후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목 건강을 위한 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3번에서 5번 목 스트레칭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모두 가능한 운동입니다. 둘째, 수면 자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셔야 합니다. 높은 베개 대신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마셔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목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추가로 목 주변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을 감싸거나 가벼운 목 마사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취침 전 부드러운 목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의 건강이 곧 뇌의 건강이며 우리의 기억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기억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는 목 뒤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켜 기억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냅니다. 이는 인간의 뇌와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 패턴을 방해하고 장시간 사용은 눈의 피로와 두통을 유발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총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30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소한으로 조절하고 야간 모드를 사용하세요. 눈 건강을 위해 20분마다 90초간 먼 곳을 바라보는 20-20 규칙을 지키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후에는 눈 마사지나 가벼운 눈 운동을 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뇌의 휴식과 기억 정리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 순환이 저하되어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합니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중요한 정보 정리 과정입니다. 렘 수면 동안 뇌는 그날 경험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기억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제 권장사항은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수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취침 전 1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심신을 안정시키셔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 팁도 드리겠습니다. 취침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독서나 명상은 뇌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둡며 서늘한 환경을 만드세요. 세 번째 습관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운동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특히 목과 등 근육이 굳어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연구 결과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 있으면 뇌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단순히 신체 활동 부족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대사 기능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1시간마다 5분에서 10분씩 걸으셔야 합니다.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 책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보다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생활 속 운동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는 걸어 다니세요. 회의나 집중이 필요한 일은 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출퇴근 시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저하를 막고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의 기억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제 연구 결과를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변화 이야기들입니다. 72세 되신 최미경 어르신은 처음에는 제 방법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셨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더욱 생생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최미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억력 감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죠. 그런데 제가 제안한 혈류 개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점은 신체 활동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즐기시게 되었습니다. 목과 등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의 유연성도 크게 향상되었죠. 가족들은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6세 박상현 어르신은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 놀랍게도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계셨던 번호를 순식간에 떠올리신 것입니다. 박상현 어르신의 경우도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죠. 가족들은 그의 변화에 깊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 방법을 적용한 후 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기억력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숫자를 기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은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뇌는 평생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뇌의 기능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이나 현재의 기억력 상태와 관계없이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연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됩니다. 28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깨우고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 연구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며 작은 변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어려운 치료법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억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제 평생의 좌우명처럼 기억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정체성은 소중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